평화를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 안중근, 문정호, 그림 허구. 1909년 10월 26일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네 발의 총소리가 하얼빈역에 울려 퍼졌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안중근이 쏜 정의의 총소리였지요. 그 뒤 안중근의 사형 선고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곧바로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이니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하려라. 그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라. 아들의 사형 소식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아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죠.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긴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글을 쓰며 독립을 바라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답니다. 1879년 가을 황해도 해주의 어느 부잣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건강한 사내아이가 세상에 나왔죠. 그런데 이게 뭐죠? 갓 태어난 아기의 배와 가슴에 7개의 점이 있지 뭐예요. 아버지 안진사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지난밤 꿈의 하늘에서 북극칠성이 우리 집으로 쏟아지더니 내가 그 별의 힘을 모두 받았구나. 이 다음에 반드시 큰일을 할 인물이 될 게야. 아버지는 아기의 이름을 응칠이라고 지었어요. 응칠은 북두칠성의 전기를 받았다는 뜻이었답니다. 응칠이 7살 되던 해 응칠의 집은 청계동이라는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며칠이 지나자 응칠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개구쟁이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응칠을 불러 놓고 말했어요. 내가 성격이 급해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하는구나. 그러니 무거울 중자를 넣어 내 이름을 다시 지어야겠다. 중근, 앞으로 내 이름은 중근이다.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그 뒤로 안중근은 조금씩 이젓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당에 다니며 글재주를 익히는 안중근은 활과 청소는 솜씨로 또 남들보다 뛰어났죠. 12살 때는 물술대에 나가 화살과 총알을 모두 명중시키기도 했어요. 과연 북두칠성의 경기를 받은 아이가 틀림없어. 허허허. 아버지는 씩씩하고 이젓하게 커가는 안중근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어요. 안중근이 16살이 되던 해인 1894년 우리나라는 또다시 어두선해졌어요. 가난한 농민들의 재수를 빼앗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못된 군수를 몰아 내기 위해 농민들이 뭉쳤거든요. 농민들은 동학군이 되어 곳곳에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일본의 앞잡이와 썩은 관리들을 몰아내자. 그런데 이를 어쩌죠? 동학군인 척하면 착한 관리들을 마구 죽이고 재물을 빼앗는 나쁜 무리들이 덩달아 생겨난 거예요. 활과 총솜씨와 좋았던 안중근은 아버지가 이끄는 젊은이들과 힘을 합쳐 마을로 들어오려던 나쁜 무리들을 몰라냈어요. 얼마 뒤 안중근은 아버지를 도와주었던 프랑스인 필름 신부를 통해 천주교 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도마라는 이름으로 영세를 받고는 선교 활동을 했죠. 이 일을 하면서 안중근은 우리나라 곳곳에 일본의 세력이 뻗쳐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선교 활동이라는 배우지 못한 백성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일이 더 급한 것 같군. 백성이 생각을 바르게 펼칠 수 있게 도와야겠어. 안중근은 그때부터 나라를 위해 그리고 백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안중근이 27살이 되었던 해였어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고종한제를 위협했어요. 그러나 고종한제가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는 대신들을 살살 꼬이기 시작했지요. 이 조약을 맺으면 대한 제국은 그게 발전할 것이요. 그리고 당신들을 대대손손 부자로 살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간 이한용을 비롯한 5명의 대신은 1905년에 일본이 바라는 대로 조약을 맺고 말았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이 외교적인 권리는 모두 일본의 것이다. 을사조약이 이루어지자 일본은 검은속셈을 드러내고는 우리나라를 제멋대로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강제로 나라를 빼앗으려는 일본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 중국 상하이로 건너나간 안중근은 의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상하이에서 우연히 만난 프랑스 인의학 신부가 말했어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모두가 나라를 떠나면 나라는 누가 지키겠냐. 고국의 젊은이들을 가르쳐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네. 고국의 젊은이들을 가르쳐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아니다. 각 신부의 말에 안중근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안남도 진남포에 사문학교를 세운 뒤 젊은이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지요. 이 무렵 고종한제는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몰래 특사를 보내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안 일본은 고종학제를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군대도 강제로 없애버렸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중근은 화가 치밀러 올라 밤새도록 울며 이를 갈았어요.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군인이 되어 너희들과 맞서 싸울 때다. 일본의 행동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안중근은 마침내 러시아 땅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어요. 그곳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살고 있었지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뜻을 둔 사람들로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안중근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내한이군이라는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 훈련을 시작했어요. 얼마 뒤 안중근이 이끄는 대한인군은 함경도 지방에서 여러 차례 일본군을 이기고 많은 포로를 잡아왔어요. 몇몇 창고가 표로들을 죽이려 하자 안중근이 말했어요. 무기도 없는 포로들을 죽일 수는 없어. 국제법에 따라 포로들을 풀어주어야 하오. 안중근은 일본군처럼 잔인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포로들을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그러나 대한이군이 늘 이긴 것만은 아니었어요. 회령 전투에서는 거센 비에 시달리던 300여 명의 대한이군이 일본군의 급작스런 공격을 받아 싸움에서 지고 말았어요. 소중한 부하들을 잃은 안중근은 혼자 적인에 뛰어들려고 했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부하가 막아서며 말했어요. 함부로 목숨을 버리지 않고 드시는 위를 위해 잡으십시오. 안중근은 하는 수 없이 뒷날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블라이보스토크로 떠났어요. 시간이 흘러 1900년 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안중근을 중심으로 한 단지회 회원 12명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조족의 독립을 향한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자리였답니다. 그 자리에서 안중근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우리의 원수이토 히로부미를 반드시 죽이겠소. 그러고는 칼로 위론 약손가락 끝마디를 잘라 그 피로 태극기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때야 독립! 그러자 모여있던 다른 회원들도 각자의 손가락을 잘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했어요. 이 사건은 단지 회의 맹약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10월 신문을 보다 안중근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이토 히로부미다. 하얼빈 역에 온다. 안중근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독립투사인 우덕순도 함께 하겠다고 나섰지요. 안중근과 우덕순을 차기자거우 역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26일 아침 특별열차로 이 역을 지나갈 것이라는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여기에서 실패할지도 모르니 내가 하얼빈역에서 기다리겠소. 안중근의 말에 우덕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시다. 꼭 성공합시다. 안중근은 우덕순과 굳게 약속을 한 뒤 하얼빈역으로 갔어요. 마침내 10월 26일 아침이 되었어요. 안중근은 일본인 신문기차로 가장 하얼빈역에 들어섰어요. 하얼빈역은 이토 히로부미를 환영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그 순간 안중근은 우덕순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빵! 아침 9시가 좀 지났을 무렵 힘찬 기력소리와 함께 커다란 기차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안중근은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 나온 사람들과 악수를 나눌 때 재빨리 옷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뺐지요. 탕탕탕탕. 으아. 오전 9시 30분 각장스러운 총소리와 함께 이토 히로부미가 꼬꾸라졌어요. 탕탕탕. 이어진 세 발의 총소리에 또 다른 일본인 관리 3명도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어요. 안중근은 피로 쓴 대한독립 4글자가 적힌 태극기를 품에서 꺼내 힘차게 흔들며 소리쳤어요. 대한독립 만세! 그 순간 러시아 헌병 들린 안중근은 향해 달려들었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안중근은 태극기를 빼앗기고 손이 묶인 채 러시아 현병들에게 붙잡혔어요. 그러나 끝까지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불렀어요. 하얼빈역에 울려 퍼진 안중근의 총소리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정식을 온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러시아 헌병들에게 끌려가 안중근은 일본 총영사관으로 넘겨 일본인 집사신문을 받았어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소? 그는 우리나라를 짓밟고 동방의 평화를 해줄 사람이요.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나 땅이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안중근의 당당한 태도에 일본인 검사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 뒤 안중근이 갇혀있던 리송 감옥에는
안중근을 존경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본인 재판관들은 안중근이 뒤따르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봐 안중근에게 사형을 선고했죠. 안중근은 감옥에 갇힌 채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도 조금도 약해지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차분히 책을 읽고 자서전을 쓰며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안중근이 손에서 책과 붓을 놓지 않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가수가 물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글을 읽어서 무엇합니까? 그러자 안중근이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법이요. 그러니 게으리야 할 수가 없지요. 안중근이 거둔 상품과 바른 몸가짐에 감동을 받는 젊은 간수는 더욱더 안중근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 내 뼈를 조국에 묻어다오. 1910년 3월 26일 아침 동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안중근은 어머니가 지어보낸 흰명주 한복을 사형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32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살을 마쳤지요. 일본은 안중근을 위순